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은 안 썼는데요. 여기 카메라 잠깐만 오시면은 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항상 여기 오면은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강의해요. 현장 강의 월요일 화요일 강의. 강의 변동 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월 화로 강의하고요. 여기다가 보면은 오늘 뭐 할 거, 내일 뭐 할 거 이렇게 쭉 쓰고 가요. 쭉 쓰고 가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일은 내일이지 내일. 한번 써봅시다. 내일은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은 화요일인데 아마 이론 그냥 진행할 거예요. 이론.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아마 오늘 지금 언어의 특징, 특성 이거 몇 개 설명하면 끝날 거기 때문에 뭐 언어의 역할, 뭐 기능,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어의 특성 내일 아마 이런 거 정도 설명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일 거기 여러분들 그 테스트 있죠. 테스트 문제. 거기 뒤에다가 OX 문제 있죠? OX 준 거. 요거 문제 언급을 할게요. 요거 언급할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려면은 사전이 필요해요. 사전. 이 공무원 국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이에요. 사전. 근데 요즘에 누가 사전을 넘기는 책으로 사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사전 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전 책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집에 혹시라도 국어사전이 있으면은 걔는 그냥 유물로 모셔두시고요. 지금 국어사전 그 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제가 추가해서 사전 보는 거 설명해 줄게요. 빨리빨리 보는 건 사전 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 그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론 진행할 거예요. 이론 진행할 거고요. 이론 설명. 만약에 다음 주에 무슨 뭐 타직렬 기출문제가 있으면 아마 제가 계획상 얘기해서 지금 보면은 토요일날 무슨 기출문제가 있으니 풀이하도록 하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보면은 물론 7급 시험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지금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 대단할 만한 게 없어요. 만약에 수학능력 시험도 9월하고 11월 수능이거든요. 근데 9월까지도 아직 지금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아마 두 번째 OX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OX 테스트. 뭐 요 정도까지만 예상이 되고 보면은 지금 평온한 시기예요. 개강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강의에서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없이 막 평온한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한 5월 달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공무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공무원 시험이 막 3개, 2개씩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막 급하게 막 풀이하러 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바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평온한 시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온한 시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쁘고 공부할 게 많아야 돼요. 이제 진도 들어갈게요. 그런 말 하죠. 인터넷에다가 나 이제 2023년 대비로 군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했어. 자 이제 8월 때 이제 개강 이사했는데 뭐 하면 됨? 이렇게 질문하면은 개강 날은 별거 없으니 좀 쉬엄쉬엄 하면서 처음에 너무 무리하면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럼 머리도 아프니까는 8월 달은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쉬엄쉬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첫날을 또는 첫 달을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시험이 지금은 많이 남았잖아요.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시험이 만약에 지금 한 50일 남았어요.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하죠. 바쁘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시험이 일주일 남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한 달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은 굉장히 초치기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원래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체력적인 무리가 안 와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하루에 5시간만 자면서 공부한다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바쁘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쁘게 공부해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공부할 게 없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제시하는 사람들, 삼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 붙는 이유는 그만큼 할 거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바닥은 또 뭐예요? 제시해도 못 붙어요. 하는 사람들이 맨날 떨어지려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건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대가리를 똥처럼 굴리는 게.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인 거죠. 자, 공부할 게 몰라서 답이 나왔잖아. 바쁘게 공부해야 정상인데 안 쓰러지니까. 근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예요? 바쁘지 않은 거죠. 로마자 표기법 다 외우고 이미 답 나왔네. 뭐 있어요? 비문학 들어보면 되죠. 누가 돈 받나? 그치? 그렇게 하면 들어보면 되고 하나 더 알려줘요? 너무 많이 알려주나? 이러면은 다음 주에 분명히 얘기 나와. 네가 일주일 동안 공부 너무 많이 시켜서 나 네 강의 안 들을래. 듣지 마시고
딴 거 하세요. 딴 일. 2권에 보면은 군무원 시험에는 필수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필수로 나오는 게 일단 이유불문 외워두면 좋은 거. 2권에 보면은 한자성어 있어요. 한자성어. 한자성어.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하루에 10개씩 20개씩. 알겠죠? 한자성어도 미리미리 외워두면 좋아요. 한자어나 고유어는 조금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요령이 좀 필요한데 한자성어는 그냥 외우면 돼요. 2권에 있어요. 2권에. 가나다라 순서로 외워도 되고 주제별로 외워도 되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순서 잡고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 아이고. 이거 숙이지 말라는데 관절 척추관절 선생님이 또 뭐 무식적으로 숙였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론문법 첫 번째 책이고요. 책은 18쪽입니다. 18쪽이에요. 저는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먹방하는 사람들 있죠. 먹방 요리 유튜버들 있죠. 원래부터 잘 먹지만 먹다 보면 잘 먹어요. 그죠? 쟤는 내 주변에 있거든요. 내 주변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없지. 내 주변에 있거든요. 쟤는 외모도 별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많아요, 주변에. 남자가 아니어서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미쳤거나 여자가 아닌 남자는 모르겠어요. 쟤는 왜 주변에 저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왜 여자가 많지? 연애도 자꾸 해봐야 잘해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외워도 내일 까먹지? 왜 이렇게 나는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지? 물론 미안한 일이지만 좀 안 되는 머리가 있긴 있어요. 좀 잘하는 머리가 있긴 있고 매우 잘하는 머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 외워봐서 외우는 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루에 5개씩 적은 양을 하루에 7개씩 꼬박꼬박 외워서 오늘 10개 외웠어. 그 다음날 눈 떴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다시 외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일단 외우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앉아서 강의를 50분 들어야 돼. 여기는 현장 강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듣지만 집에 가서 50분 앉아서 강의 듣다 보면 드석드석하죠? 50분 강의 한 4번 끊잖아요. 그치? 자꾸 들어버릇 해야 되지 50분도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아요. 극장 가서 영화 보면은 영화 2시간 다 보잖아. 근데 집에서 VOD 서비스로 보면 한 5번 멈추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해보면 해볼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외워보시고 손으로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치? 그리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로마자 표기법 다 외워와. 다 외워와. 알겠어? 자, 봅시다. 언어의 개념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인 일반론입니다. 외워야 될 건 중요 표시 많이 해줄게요. 18쪽에 뭐 언어의 개념, 언어의 일반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뭐 다 필요 없고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게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요. 주체. 말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 그러면 듣는 주체도 있어야 돼요. 혼자 말하면 헛소리죠. 그치?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말하고 혼자 들어서 이해를 했다면 그것도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식. 글로서의 형식, 말로서의 형식이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1443년에 세종대왕님이 세종실록에다가 내가 훈민정음을 완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한글날을 만들긴 한 거예요. 분명히 세종대왕님이 1443년에 훈민정음 우리 글을 완성했다 그래요. 우리 글을. 근데 1443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으로 따면 한 600년 된 거죠. 대충 600년 된 거죠. 600년과 지금 600년 전의 지금과 그때의 지금과 그때와 지금이 사용하는 말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종대왕님이 왕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왕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내가 도승지가 있고 여기 삼정승이 있어 했을 때 도승지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듣고 해봐. 영의정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좌의정 뺨 대봐. 했을 거란 말이야. 때리지 마세요. 좌의정이 했겠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말을 쓰진 않았잖아요. 영어로 토킹하진 않았겠죠. 지금하고 분명히 시대가 달라서 다른 말을 했겠지만 우리가 제주도에서 쓰는 말을 들을 때 방언이지만 형식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식의 말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종은 그거를
우리만의 형식으로 하나의 형식을 새로 탄생시킨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세종이라는 임금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세 개의 언어 요건 중에 하나인 글 또는 말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글이라는 요소를 하나로 새로 형식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갑자기 강의 들었는데 이거 내용이 없으니까 또라이지 또라이. 그치? 또라이. 근데 어저께 분명히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 안 사줬어. 오늘 들어왔는데 엄마 보면서 내가 이거 또라이인가? 내용이 있어요. 사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언어의 일반적인 요소, 내용 형식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은 언어의 오른쪽에 여러분들 19쪽에 언어의 기호, 언어 활동까지도 그렇지만 언어의 특성 있죠.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 뭐 자의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은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면은 19쪽에 제가 박스로 5가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요 5가지 시험으로 중심으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언어의 특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은 좀 정리해 둡시다. 나머지는 빨리 설명하고 5개를 중심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주 내지도 않고 거의 안 내는데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내요.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면 모든 언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자, 정리해 둡시다. 국어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만의 말과 글을 국어. 언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간으로서의 말, 언어. 이게 좀 더 포괄적이죠.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이원성, 기호성, 창조성, 체계성, 규칙성이 있어요. 얘는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고 5개 중심으로 설명할 건데 모든 언어는 의미와 소리죠. 뜻이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야 되고. 소리가 좋아요? 소리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 소리가 좋습니까? 분명히 소리는 장점이 있어요. 전달 방식이 간편하죠. 인간은 그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특성을 잊지 못해가지고 들고도 다니면서 소리로 전달을 하죠. 톤으로. 근데 소리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자기야 사랑해.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남았지만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의 말이 전달은 됐지만 마음속엔 남았지만 형체적으로 남은 건 없잖아. 나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기야 사랑해 뽕 했는데 그 옷에 쭉 냄새가 묻어가지고 반나절은 가요. 난 그게 좋지 않나? 오래 갈 수 있잖아. 더러워? 이렇게 인간은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동물들은 후각적인 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해요. 꿀벌은 춤. 그 다음에 뭐 개미 같은 경우는 페로몬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표현 형식이 있어요.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한글 표현 형식. 언어는 무한하게 새로운 말들을 생산할 수 있죠. 세상은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특정한 체계가 있어요. 문법적인 체계가 있고요. 문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험에 가끔 내요. 외웁시다. 언어의 사회성,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의 체계예요. 사회적 약속. 그치? 사회적 약속. 합의된 것이어야 돼요. 어디 있으냐? 얘 리모컨으로 약속한 거예요. 얘를 짜장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사회적 약속. 그 사회적인 약속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죠. 사전. 어문규범 또는 어문규정으로 맞춤법 표준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해 주면 오늘 여러분들 이거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일 났네. 그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같이 스마트 기기는 하나씩은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이거에는 내가 잘 몰라서 폴드폰에는 오늘 가셔가지고 전부 다 그거 먼저 까세요. 그거 사전 앱 중에서 네이버 국어 사전 앱.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 앱이 원래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국어 대사전 앱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표준 국어 대사전 앱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 네이버 국어 사전 앱을 까세요. 알겠죠? 네이버 국어 사전 앱.
거기에 담아있는 뜻, 그 다음에 표기를 보는 거죠. 나중에 설명 다시 해줄게요. 사전 앱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깔아야지. 지금 보면은 사전 같은 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 절대로 저기 책으로 사전 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은 자꾸 이렇게 개정을 해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정보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다 강의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수정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반영해야 되는데 책은 이 책이 언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딨냐? 이 책은 참고로 개정된 책이고요. 이 책은 개정된 책이고 최신의 내용 반영된 건데 올해 언제였어? 지금 정보직렬 공고 3회는 공부해 두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국제관계 정세 변화하고 뭐 이러면서 벌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5개월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 그 여행으로 좋은 국가인 터키가 스스로 국가명을 바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 관계에 의해서 터키라는 명칭을 스스로 쓰지 않기로 했어요. 국제적인 얘기니까는 정치적이거나 국제적인 얘기는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제 터키는 없어요. 보면 어디냐면은 24쪽에 왼쪽에 있거든요. 이제는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예요. 투르키예. 외워두세요. 국가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예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외워두세요. 터키가 아니라 이젠 투르키예요. 투르키. 하지만 이제 또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를 갖다가 담당하고 국어를 반영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터키라고 썼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투르키에만 대고 터키에는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 좀 과하니 터키와 투르키에를 같이 쓰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니 얘를 시험에 터키만 맞고 투르키에는 틀리다. 투르키에만 맞고 터키는 틀리다. 라고 시험을 못 내겠죠. 그쵸? 이걸 질문하면서 선생님 투르키로 외워야 되나요? 터키로 외워야 되나요? 그래 외울 때는 투르키로 외워라. 하지만 시험에는 못 낸다. 만약에 이번에 행정학처럼 또라이처럼 냈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고민을 했으면은 그 시험 문제 의도에 맞게 다 맞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사항이죠. 사전에 까세요. 사전 앱. 나중에 사전 보는 법도 설명해 줄게요. 지금 오늘 첫날이라서 다 설명 못 했는데 사전 보는 법, 그 다음에 사전을 어떻게 보는 거 다 설명해 줄게요. 언어는 변해요. 그쵸? 언어는 변해요.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표기가 변하기도 해요. 없던 말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야 진짜 이거 빼야 되겠다. 디스켓 알아요? 진짜 언제냐 이거 진짜 디스켓. 와. 난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이 새끼 너무 많이 올렸어 이제. 너무 많이 올렸어. 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해요. 지다러사, 영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뜻하는 사회적인 남자들에게 붙이는 말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이 드신 분으로 과거의 의미가 소멸되고 새로운 의미로 들어갔죠. 그리고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표기가 변하기도 하고 뜻이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온이 원래는 옛날에 헌드레드, 백의 의미인데 지금 백으로 바꿔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같은 경우는 온 세상, 온 마을, 그치? 이런 식으로 보면은 모든 이런 뜻으로 의미가 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변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시험에 맞게 내겠죠. 그리고 또 변하는 게 또 뭐 있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는 변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사회적 관계 A라는 나라에서 쓰던 말을 B라는 나라에서 쓰다가 보니까는 달리 표기하고 달리 쓰고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죠. 그렇잖아. 물론 이제 이거는 어원에 대해서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예요. 첫날이니까. 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타부타 얘기가 있지만 여성분들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은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레이디예요, 레이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 이런 말 안 쓸 텐데 다방에서 커피를 타주는 여성분들을 다방 레지 그러죠. 들어봤죠? 다방 레지라고. 왜 레지일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다방 레디 여성에 대한 레이디를 레지 국외음화되어서 그게 우리나라로 레지로 그대로 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시간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쓰던 게 여기 오면서 변하기도 하는 시간과 관련되지 않는 공간적인 변화도 또 역사성으로 보기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국어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변화는 여러 가지다.
제일 중요한 건 자의성이에요. 이 5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의성이에요. 그래서 별을 하나 박았어요. 별을 하나 박았어요. 자의성.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가끔 나와요. 이 자자가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한 녀석. 우리가 보면 방자한 녀석은 무슨 녀석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뜻으로서 자의성이 있는데 자, 한 번에 갑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에 갑시다. 뭔가 실체가 있어요. 실체.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걸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실체가 뭔가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내용만 존재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효, 사랑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실체로서 만질 수는 없지만 있긴 있는 거잖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여학생이 나를 보는 느낌과 그다음에 뭐 있어? 조인성을 보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같지가 않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은 다른데 이걸 만질 수 있는 실체는 없죠. 그런 건 내용일 거예요. 존재하죠, 이거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랑한다 또는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어화하고 기호화하거든요. 이 중간에 우리는 과정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인지하거나 이게 이렇게 되는 중간 과정에는 과정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뭔가 마음으로 느끼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지 않고 언어화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또는 행복하다. 이거는 내용적인 것들. 근데 얘는 나무, 손, 그치? 플라워, 꽃.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제외하고 얘의 관계, 실체와 언어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얘가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 중국은 얘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연적인 관계일 뿐인 거예요. 임의적인 관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자의적 관계다, 자의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강의 중에 만난 것, 현장 강의는 그래도 우리가 이유가 있나? 설마 학원 홈페이지에 딱 클릭해서 국어 선생님 얼굴 딱 봤는데 괜찮네. 감사합니다. 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지극히 우연일 뿐인 거죠. 우리는 자의적 만남을 한 거죠. 그렇죠? 방자할 자자를 쓰는 거예요. 방자할 자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의 관계, 이렇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걸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지하는 것은 사회성인 그런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비문학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문정호 이 후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면은 공무원 수험생들 수강료 50% 지원. 그치? 그 다음에 오가는 수험생들 식사 최소한 불고기 이상 지원. 허술하고 있죠?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안 지키면 그만인 거죠. 그래봤자 실체도 없는 것이고 약속일 뿐인 것인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이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 본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뿐인 것이지 언어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회의하면서 시작하는 언어 철학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언어 철학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철학하고 싶지 않죠? 배웠어요? 자의성?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여기까지. 추상성까지.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추상성이에요. 추상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 있어요? 피카소의 추상화. 초상화하고 있잖아. 초상화하고 초상은 다른 거지. 다른 거니까. 초상화 얼굴. 추상화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거하고는 나는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추상화하고는 기본적으로 언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니 그거하고 연결짓지 마십시오. 또 어디다가 추상이라는 말을 쓰죠? 어디다 말을 쓰지?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많이 쓰죠.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생각하신가 했더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좀 이렇게 어떤 건 쉬워 보이고 어려운 듯 하지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나 진짜 나 음식점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 진짜 싫어.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짬뽕집 갔는데 야 여기 진짜 맛 어떠냐? 맛있다 했더니 맛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뭐씨 맛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지. 그치? 뭐 순한 맛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흐리게 하는 것도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상성 할 때 추는 외웁시다. 뽑을 추첨 할 때 뽑을 추자거든요. 자 봅시다. 언어는 이렇게 연예인, 군인, 의사교사, 공무원의 공통점을 뽑으면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언어는 이렇게 하의어라고 해도 되고 하위어라고 해도 돼요. 아래 의미 해도 되고 아래에 위치했다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의어 또는 하위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위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모든 언어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그래요. 공통점을 뽑았다 그러는 것이죠. 뽑을 추. 외워주세요. 추자. 타직열 시험에서 자의성 할 때 자자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자 문제로. 이렇게 공통점 뽑는 거 좋아해요. 이런 걸 상의어 또는 상위어라고 해도 돼요. 상위 성유에 나와. 생각해봐. 만약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사과도 사고 포도도 사고 딸기도 사고 배도 사고 그러면 너무 말이 길지. 그냥 과일 사면 되죠. 이렇게 추상성에 의해서 상의어로 말해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경제적인 원리다, 경제성의 원리다도 시험에 냈어요. 우리 시험 말고 타직열이죠. 상의어로 써야지만 언어 사용이 경제적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얘는 안 쓰는 게 절대 아니죠. 이렇게 써야지만 뭐예요? 구체적이죠. 때로서는 전문적이기도 해요. 전문적인 용어는 이렇게 하이어, 하위어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냥 병 그러지 않고 뭐 뼈마디의 병, 뼈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리 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얘만 쓰는 게 좋냐, 얘만 쓰는 게 좋냐 그런 건 없어요.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추상성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걸 잘하지는 않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번에 시험에 냈어요. 보다를 냈나 그렇지. 1번 다음 중 밑줄 친 4개의 1, 2, 3, 4, 4개 밑줄 친 보다라는 말이 있어. 보다. 눈으로 보다. 그치? 또는 밥을 먹어보다. 한번 해보다. 그런 것으로서 1, 2, 3, 4 중에서 언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은 얘인데 나머지가 얘죠. 그럼 얘를 골라주는 거.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요즘의 추세죠. 왜?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외워가지고 추상성을 맞히는 거.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잘 냈고 지금도 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험 문제는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 문맥에 맞는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할 줄 아는 거. 이런 걸 내요. 이번에 2022년 시험 문제에 보다 맞죠? 냈어요. 하지만 추상성 알아도 해야 되죠.
내 주변에도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직업은 각광받았어요. 각광받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 요즘에 보면은 뭐 공무원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런 기사 많이 봤죠. 뭐 공무원 뭐 박봉이다. 실격보다 공무원 하는 일 많아요. 군무원도 하는 일 많지만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직 공무원에 비해서 군무원이 더 하는 일은 좀 더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직렬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공무원 박봉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 한다. 착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수십 년째 다루면서 이제 십수년째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는 사람들 지원자 수가 적었어요. 하지만은 행정직군이나 아니면 기술직군은 여전히 80몇 대, 100몇십 대 1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군무원도 그럴 거예요. 착시 효과가 있어요. 하기로 했으니까는 열심히 하세요. 그런 기사에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지. 내가 이번에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20대고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200밖에 안 줘? 이씨 어떻게 살아? 누구나 40대 후반 50이 되면요 잘 안 보여요. 나 미안하지 허리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구나 다 기력이 감소하면은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공이야. 내가 만약에 그 원서 해독하는 사람이야. 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침침해. 옛날같이 2장, 3장 해석하던 게 지금 1장밖에 하루에 결과물이 안 나와. 맨날 누워가지고 자동차 정비해야 되는데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 이게 40대 후반 50면 누구나 찾아와요. 그럴 때 자기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기로 했으면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솔직한 얘기지만 5과목 할 자신이 없으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공무원 좋아요. 나는 요 공무원이었다가 그냥 일반 자영업으로 온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분절성. 언어는 나누기 좋아해요. 끊고 나누고 분절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아니, 너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부터 헤어져. 그러면 뺨 맞아야 되겠죠. 근데 뺨을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으면 이거는 턱을 맞은 걸까? 뺨을 맞은 걸까? 아니면은 여기 어딜 맞은 걸까? 언어는 이렇게 여기는 이마, 여기는 코, 여기는 뺨, 여기 언어는 이렇게 여기는 턱 이렇게 나누기 좋아해요. 정확하게 몇 미리 몇 센치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나누는 거 좋아요. 그치? 오늘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집에 가다 국어사전 앱 다운받았죠. 그치? 한번 여러분들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엉댕이는 아니야. 엉딩이 아니야. 표준어는 엉덩이. 궁댕이 아니야. 궁딩이 아니야. 방디 안 되지. 궁둥이. 그치? 하나가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오히려 옛날에는 얘나 얘보다 하나를 더 썼어요. 지금 근데 오히려 얘나 얘보다 내가 쓰는 순간 하는데 요즘엔 얘나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뭐? 그치? 왜 이렇게 달리 썼을까? 오늘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찾는 재미도 있고 아예 재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요 녀석들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시험에 내진 않지. 여기는 엉덩이만 된다. 여기는 궁둥이만 된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진 않고 만약에 그걸 내면은 이제 나도 거기 유튜브 채널에다 얘기하지. 이런 거 내지 마라. 애들 다 잡아 죽일 생각이냐. 난 그래도 그런 거 잘 안 하지. 하지만은 이렇게 언어를 달리 쓰는 것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미세한 차이가 없이 똑같은 언어다. 혹시 시험 문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다. 그런 거 갖다가 복수 표준어라 그래요. 복수 표준어. 알겠죠?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유사어 또는 유의어라고 하지 복수 표준어라고 안 해요. 이쪽 용어는 좀 다르죠. 복수 표준어가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는 여기 교재에는 복수 표준어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싹 다 외워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아하죠? 좋아하죠. 이게 없었으면 인생은 너무 암울했을 거예요. 밥이냐 면이냐 무조건 면이 돌았어? 무조건 면. 그 나무가도 비벼. 원래는 자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얘만 됐다가 얘도 복수 표준어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상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카페에 가는 게 아니라 카페에 가야 되죠. 그죠? 카페에 가는 거지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는 게 원래 맞아요. 발음도 카페고 발음도 버스예요. 버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외래어 표기에는 된소리 표기하는 게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제냐면은 이게 2010 연도 까먹었다. 옛날에 2007, 8년도 때는 거기 TV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짜장이 아니고 자장입니다. 자장면 드시고 자장으로 표기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짜장 하니까 뭐가 된 거야? 복수 표준어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1:1 복수 표준어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 뭐 음악이나 이렇게 시 같은 거 쓸 때는 청년들이여 너의 나래를 돋고 너의 나래를 펴고 날아올라라. 나래라는 말을 쓰죠. 얘는 복수 표준어이지만 어쩔 때는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곤충에게는 날개가 붙어 있지. 곤충이 날에 붙어 있어? 아씨 안 맞잖아. 이렇게 어떨 때는 같은 말로 쓰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다른 상황에 쓰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복수 표준어는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다. 한번 찾아보셔라. 언어는 나누기 좋아한다. 자, 외웁시다. 복습. 얘는 알아서 해두시고, 자,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언어는 약속의 체계다. 역사성,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두 번째, 자의성, 제일 중요해요. 언어의 내용 또는 실체와 언어 또는 언어 기호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우연적 관계일 뿐인 것이다. 언어의 자의성. 추상성, 하의어 또는 하위어들의 공통점을 뽑아 상위어, 상의어 만들기 좋아한다. 추상성. 그 다음에 분절성, 나누기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됐죠. 나머지 뭐 체계성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는데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선생님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날개 문제는 풀어주십니까? 가끔 풀긴 해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가끔 풀긴 하지만 잘 안 풀어요. 그럼 문제풀이는 안 해주시나요? 한다고 하잖아. 맨날 끝날 때마다 OX도 하고 주간 테스트 가져오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는 안 하나요? 그 기출문제는 언제? 거기 내년 2월이었냐? 3월이었냐? 군기잡기 때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치?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풀면은 기본 이론 과정만 한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은 순서가 있죠. 언어의 기능 어디까지 설명하려나? 언어의 기능도 별거 없으니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언어의 기능,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다? 표현적 기능. 여러분들 22쪽이죠? 뭔가를 설명하는 거, 표현적 기능. 제목들만 따서 좀 해두세요. 제목들만. 표현적 기능, 기본적으로 내용 전달하는 거. 언어의 기능 중 하나, 내용 전달하는 거. 표현적 기능. 참 신기하죠. 왜 인간은 소리로, 기본적인 소리로, 그렇잖아. 글이 먼저는 아니잖아. 글보다는 그림이었죠. 벽화에다 그림 그리고. 그치? 뭐 색이고. 기본적인 건 소리잖아, 소리. 왜 인간은 소리를 택했을까? 소리를 택했을까? 참. 어린 아기들이 먼저 태어났을 때는 동물하고 똑같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성대의 차이거든요. 성대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차이인데 시간이 지나고 성대가 싹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인간처럼 분절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기역과 니은이 다르듯이. 왜 인간은 이렇게 소리를 택했을까? 어쨌든 소리를 통해서 표현적 기능. 외워둡시다. 표출적 기능. 순서는 책하고 좀 다르지만 상관없죠. 그냥
그 마음에서 무슨 특별한 의도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 이구야. 대표적인 표출적 기능 뭐가 될까? 짬뽕 먹고 아, 이거 안 하면은 국밥은 안 먹은 거예요. 지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 환기적 기능, 지시적 기능이라고도 해서 뭔가를 명령할 때 뭐 거기 여러분들 22쪽에 직접 명령, 간접 명령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명령적 기능으로만 합시다.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은 나중에 헌법에서 다시 나오니까. 명령적 기능.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시험에 나온 거예요. 기사문이 있고 광고문이 있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꽝 들이받아가지고 가로수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그 차 그 반파돼가지고 저기 뭐지 그거 그 차 폐차하고 그 새끼는 감옥 갔어. 그렇지? 쌤통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문 쓴다 그래요. 기사문은 어떤 기능일까 기본적으로? 광고문은 야 맛있다. 이 메로나 먹으면은 혓바닥이 메로나 되고 헐크 되는 거야. 헐크 메로나 똑같은 색깔이잖아. 야 맛있다. 어떤 기능? 다 아는 것이 기사문은 기본적으로 뭐야? 표현적 기능이 있죠.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광고문은 자네가 의사입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균이 있어가지고 그게 장에서 활동을 막 해야 돼. 내가 의사로서 얘기하는데 그게 막 해서 겁나게 활동을 해야지만 똥도 쫙 나오고 배가 아침마다 시원하고 배나치고 한단 말이야. 이거 먹어야 되겠지. 그치? 이 사기꾼이야 이거 의사. 결과적으로 광고문의 목적은 뭐예요? 사라는 거죠. 그죠? 광고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표현이 아니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지령적 기능을 담고 있는 거죠. 공익 광고도 마찬가지잖아.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를 말하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면요 동물들이 아파해요. 아야해요. 그 다음에 강가에 가가지고 강물에다가 똥오줌을 싸면요 물고기들이 아야해요. 거기다가 똥오줌 싸지 말라. 지령적 기능이죠. 시험에 나왔어요. 친교적 기능. 사람 간의 대화에서 뭐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이번에 2022년에 시험에 나왔죠. 공손성의 원리.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 혹시 알아요?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뭐 자기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대화가 있거든요. 이번 2022년 시험에 지난주에 찍었는데 바보가 됐나? 하여튼 9급이나 7급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상황을 주고서. 협력의 원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정보 전달적 기능 해가지고 뭐 제보적 기능이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 넣자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정보 전달 기능은 분명히 달라요. 지식과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기는 그냥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정보 전달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전달된 정보를 다음 세대에다가 전하는 것. 그것도 언어의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라의 역사보다는 고려의 역사보다는 조선의 역사가 재밌죠. 왜? 디테일하잖아. 하발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안 내지만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하고 관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는 기능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냥 뭐에 있어? 핸드는 손이다. 잘 봐. 핸드가 손이야.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메타 언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이라 그래. 책상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치?
이렇게 책상의 기능을 스스로 설명하게 돼서 책상을 영어로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언어 수행에 필요한 매체로서 언어 자체를 설명하는 거, 언어로 언어를 설명하는 걸 뭐예요? 메타 언어적 기능 또는 관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시험에 잘 안 내요. 시험에 낸다면은 뭐로 낼까나? 아까처럼 광고문을 하나 준 다음에 해당하는 보기의 글은 어느 기능에 가장 맞는 것인가? 많이 냈어요 이미. 하지만은 자주 내는 설명은 문제는 항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22쪽과 23쪽에 있는 문제대로 보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23쪽에 무슨 문제 있어요? 거기 그 2016년 사회복지직 문제죠. 김유정의 동백꽃 알아요? 김유정 작가. 나중에 많이 언급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많이 냈으니까.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나는 쟤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이 기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울타리는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생이질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김유정의 동백꽃에 대해서 난 몰라요. 하지만은 난 여자인 쟤한테 관심이 없어.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쓱 와가지고 뒤에서 너 혼자 일하니? 했단 말이야. 하고 긴 채는 수작을 했다. 어제까지도 지원하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만나본 척도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내가 대답하기를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이거 뭐야? 관심 있다는 얘기죠. 관심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뭐야? 관심 없다는 얘기지. 또는 못 알아챘죠. 미적 기능이죠. 친교적 기능이죠. 미안해요. 친교적 기능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 건데 언어의 기능을 잘 내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그래도 가끔 낼 수는 있으니까 언어의 기능, 모든 언어는 똑같은 기능이 있다.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이거 광고문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미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 그 다음에 메타 언어적 기능 이렇게 나가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분류 아마 국어가 포함되는 첨가어, 교차어 요것까지 설명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몇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해서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굴절어도 있고 고립어도 있고 포합어도 있는데 외워둡시다. 가끔 나와요. 특히나 여기 교차어 할 때 교차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한국어, 국어는 첨가어이자 교차어예요. 교차어. 첨가어 또는 교차어에 속합니다. 잘못된 거 없죠? 잘못된 거 없죠? 아직 여러분들 문법을 전혀 안 해서 아직 이런 거 설명하면 좀 이루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곧 하게 될 거고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하나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철수는 하나가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명사라 그래요. 명사, 품사에서. 아직 몰라도 돼요. 또 이러면 이제 오늘 댓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온라인의 세계는 희한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이게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런 걸 품사에서 명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 아직 품사 안 배웠는데 왜 명사라고 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질문 와요. 몰라도 돼. 이렇게 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뒤에 덧붙는 말이에요. 덧붙는 말. 옛날엔 이런 걸 토단다 그래요. 토단다고. 토씨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조사가 붙어요. 이런 걸 주격조사.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걸 목적격 조사. 조사가 붙어요. 조사. 가장 대표적으로 조사 붙는 나라가 어디 있어? 옆 동네인 일본.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언어의 계통이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미리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안 하고요. 세계 정세적인 얘기 몰라요. 딱 하나 싫어해요. 당연히 한국 어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전 주전공이 언어학이거든요. 국어학. 국어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어학을 하는 사람이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일본의 언어와 말살 정책부터 그 임진왜란 병자호론 특히나 임진왜란이 우리 조선어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 섬나라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일본 좀 싫어해요. 그거 외에는 정치적인 세계는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는 일본어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해요. 이렇게 조사와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어미.
왜는 조사가 아니고 어미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설명합시다. 이렇게 덧붙는 말이 있어요. 뒤에 덧붙는 말. 이런 걸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조사 어미거든요. 그런 녀석이 더하는 말이다. 그런 녀석들이 붙어있는 말이다. 악교교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첨가어 또는 교착어라 그래요. 교착어라고.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 터키어 등이 여기 속하는데 개정됐죠? 터키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어라고 해도 돼요. 이제는 터키라는 말을 튀르키예라고 바꿨으니까. 사전에는 공식적으로 터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공식적으로 터키라는 말이 없어지고 튀르키예로만 바꿨어요. 하지만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뭐라고 할까? 저기 그 터키도 그냥 관행상 써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굴절어가 있고 고리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화버가 있는데 와 한번 여기 시험에 내진 않아요. 얘는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근데 고리버 봐봐. 어미의 변화나 접사 등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발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어죠. 중국어. 중국어는 어미나 접사가 없어요. 어미가 없다니까. 걔네는 어미 역할을 뭐가 대신해? 성조가 대신하죠. 니하. 이 뒤에 있는 그런 말의 높낮이가 미안해요. 쓰레기 중국어 해서 중국어 전공 안 했거든요. 이렇게 성조가 대신한다고. 근데 우리는 성조가 대신하지는 않고 뭐가 대신해? 조사와 어미가 붙죠. 전혀 다른 말이죠. 또 중국어는 뭐예요? 우리말의 어순하고 달라요. 우리는 나는 주어, 당신을 목적어, 사랑합니다. 서술어인데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요. 어순 자체가. 영어도 그렇잖아. 나는 I, U가 뒤로 가고 러브가 가운데로잖아. 중간에. 그런 식의 어순을 보이거든요. 전혀 달라요. 근데 1443년 전까지 글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한자 뭘 갖다 쓴 거야? 중국어를 갖다 쓴 거죠. 문장으로, 표기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이중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되 쓸 때는 중국어로 문장을 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양반 가문에 태어났어. 내가 양반 가문의 사내로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내가 사대문가에 태어났어. 차라리 다 쓰러져가는 거지 같은 사대문 가면은 과거 시험 준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좀 괜찮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당상관의 벼슬을 하셨어. 그래서 나도 태어났어. 그럼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 한문해야 되죠. 이제 7살. 아들아, 자, 노노의 한 구절을 읽어보아라.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하고 합니다. 그래, 무슨 말이니? 학은 배울 학자니까 학이가 주어고 이 새끼 이리 와라. 종아리 걷어라. 그냥 거기서 거기 리얼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중언어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남자 차별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르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차라리 무지렁이로 태어나서 고기나 썰고 피리나 불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달랐다. 오늘은 어디까지? 거기 뭐냐? 24쪽까지 보시는데요.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갈 거예요. 내일 여기 OX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시험이 지금 만약에 요거 2분만 더 하면 되니까 스킵하지 마. 저 뭐지? 인터넷 강의 오래 했죠? 그쵸? 믿고 오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2023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근 1년이 남은 이 시기에 지금 공부를 했지. 자, 지금 시기에 올바른 복습을 알려줄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앞에 있는 강의를 다시 보는 거 찬성. 그런 걸 우리는 회독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은 어려운 거 정도는 없었지. 나중에 문법 품사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 강의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에서 다시 보고 다시 보게 돼요. 그건 찬성. 하지만 이거는 개인 여하에 따라서 2번 보는 사람, 3번 보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걸 내가 무조건 몇 번 보라고 말은 못 하겠어. 하지만은 우리 원칙은 정합시다. 어차피 만약에 100일 남았을 때 프리패스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6개월 패스나 100일 패스로 들어오면은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건 맞게 상담해 줄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자 24쪽까지 배웠지? 그럼 집에 들어가서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칙적인 복습은 뭐다? 지금 보면은 18쪽부터 24쪽까지를 싹 다 정독해서 읽은 다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궁금함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쉬워서 괜찮은데 나중 되면은 손이 달달달 떨릴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쉬울 때 다 읽어두세요. 알겠죠? 그게 복습의 원칙이라고 정해두시면 됩니다. 예습은 왜 한다? 아마 내가 보기에 내일 제가 보기에는 뭐 중간에 안 하는 거 있어요. 강의 노트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내일 의문의 변동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의문의 특징 들어갈 거거든요. 강의 노트 순서대로 예습은 해오시면 되는데 예습은 왜 한다? 예습을 해야지 내일 강의가 잘 들려요. 알겠죠? 당연히 예습을 해서 강의를 많이 잘 들었으니 복습할 때 시간이 줄겠죠. 이런 게 도미노처럼 좋은 영향을 끼쳐서 가야 돼요. 오늘 강의 들었으니 학원 괜찮네. 문정호 그래도 생긴 게 그지 같진 않네. 한 잔 빨아야지 하고 오늘 거 다 까먹고 복습 끝났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일 거 강의한 다음에 월화 내용을 다 복습하고 완벽히 하면 좋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더 절실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이다. 그럼 한 번 더 봐야지. 하지만 그 정도면 맥주 한 잔 먹어도 되는데 소주 한 잔 먹고 2차로 이틀 강의 들었으니까 2차로 봉구비어도 달려야지. 그럼 또 안 좋은 일들이 도미노처럼 가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과정을 매일 하면서 살아요. 전교 1등하고 하는 애들, 반 1등하고 하는 애들. 그렇게 안 했지. 나도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자,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을 와서 질문하시고 온라인 질문은 Q&A하고 블로그로 받습니다. 애쓰셨어요?